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바로 국민대학교랑 숭실대학교 교과 전형을 좀 비교 분석을 하면서 우리 학생이 어느 대학을 넣었을 때 조금 더 유리한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대학교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 없이 정성평가가 아닌, 여기 보시면은 교과 100%라는 거는 우리 아이 뽑을 때 정량평가를 통해서 단순 환산 점수 갖고 뽑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류가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일단 공통 일반 선택 과목에서 85%의 계산을 통해서 비중이 들어가는데, 문과 아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들어가고요. 자연계 아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예체능 애들은 국어, 영어만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석차 등급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상위 3과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15% 안에 올 A 3개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셔야겠죠. 이렇게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선발하는 데 있어서 학교장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국민대학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수능 최저 같은 경우, 자, 인문계 같은 경우는요, 2개 합 5고요. 자연계 별표 칠게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2개 합 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는 하나만 들어가는데, 인문계 같은 경우는 2, 3, 5 나오면 된다라는 거고, 자연계 아이들은 3, 3, 6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숭실대학교랑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쇼에서는 현재 컨쇼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정보 자료나 아니면은 궁금한 것들 라이브에서 물어보듯이 오픈 채팅방에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자료 같은 것들도 좀 빨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컨쇼 오픈 채팅방도 지금 보시면 QR코드나 링크 주소 있으니까 들어오셔갖고 네, 소통하면서 한번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숭실대학교도 보시면은 학교 인원 선발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과 100%로 뽑는데 국민대학교랑 똑같이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만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다라면은 얘네 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와 이과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 교과 성적의 좀 가중치가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문과 경상계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리고 한국사, 그래서 요 사회과학 계열에 있는 거는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인데 그 과학 안에 속해져 있는 계열은 다 포함이 됩니다. 전 과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중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문계와 경상계열이 좀 나눠지죠. 경상계 같은 경우는 경영경제 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학 잘하는 아이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 점수가 좋다라면 어차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닌 교과는 서류를 보고 넣는 게 아니잖아요. 학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환산 점수 나오는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요 라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융합 특성화 자유 전공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수학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데, 융합 특성화 자유 전공 같은 경우 혹시나 학종 준비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 문과보다 이과 아이들이 좀 더 유리한 게 맞고요. 그리고 일단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면 과학 점수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등급에 대한 부분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교과 조금 기준을 갖고 분석할 때는 융합 특성화는 좀 뺐는데, 이 융합 특성화는 SSU 미래인지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숭실대학교 최저를 좀 봐야 되는데, 요번에 최저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보시면 인문, 경상, 융합 특성화 요 라인인데요. 보시면은 2개 합 5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는 2개 합 4였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근데 누구랑 똑같아졌냐면 국민대학교랑 똑같아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4가 아닌 5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숭실대학교에서 인문계 아이들 발표한 데이터들, 입결 같은 거를 볼 때 약간 더 높여서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입결이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서 발표한 입결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입결을 기준으로 약간 높게 봐야 되는데 그 기준선을 따질 때는 상대적인 대학이랑 함께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국민대학교랑 숭실대학교를 좀 같이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두 계약 옵니다. 그런데 아까 국민대학교 자연계를 별표 쳤잖아요. 걔네는 336이고요. 얘는 235예요. 그 얘기는 숭실대학교가 최저가 자연계가 조금 더 세게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또 입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국민대학교랑 숭실대학교 두 개의 라인을 좀 예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학과별로 한 건 아니고요. 단과 계열로 좀 묶어서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를 볼 때요. 일단 숭실대학교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아이들은 일단 인문 아이들. 왜 그러냐면 인문에 대한 최저가 솔직히 둘둘사에서 2, 3, 5로 바뀌었다는 건 되게 큰 겁니다. 둘둘사 맞춘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입결에 대한 부분은 작년 비해서는 좀 내려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대학교랑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진행될 상황으로 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한 2.4에서 2.65 정도, 숭실대학교는 2.4에서 한 2.55 정도, 학과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요 정도 수준이면은 한번 대학교 계산기를 돌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문이나 인문보다는 역시 사회과학 계열이 그래도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2등급 때 초반 2.0에서 한 2.2, 한 2.25, 요 정도까지는 좀 계산이 돼야 되고, 경상계 같은 경우는 아까 숭실대학교는 수학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한 2.05에서 2.2 정도 나오는데 요 데이터는 생각보다 학과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무너지면서 뒤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 그래서 점수대에 대한 분포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건 숭실대학교보다는 국민대학교가 경상계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점수의 폭이 형성될 확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과 계열 같은 경우는 국민대학교가 한 2.15에서 2.35 정도 될 것 같고요. 숭실대학교는 2.25에서 한 2.4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했지만 국민대학교는 여기는 336이고요. 여기는 235입니다. 그런데 등급 라인을 저희가 최저 라인으로 입결에 대한 부분을 다 분석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과 계열에서는 조금 데이터가 뒤로 조금 더 빠지는 게 숭실대학교에서 조금 더 빠져나가는 요 경우의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급이 약간 우리 아이가 등급이 조금 모자른데 최저만 맞출 수 있다라면 국민대보다는 숭실대학교 쪽으로 도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36이라는 저 최저와 235라는 저 최저는 나중에 아이들의 입결에 대한 부분을 분석할 때 뒤로 빠지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충원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숭실대학교가 조금 더 뒤로 흔들리면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조금 부족해서 도전한다라면 숭실대학교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국민대학교가 한 2.1에서 2.3 그리고 숭실대학교는 한 2.1에서 2.35 정도가 되는데 학과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역시 숭실대학교에서 조금 더 빠지는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고 이 자연과학 계열 안에 바이오 발효라고 있어요. 국민대학교 인기학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1.9에서 한 2.1까지 좀 구성이 돼야 되고 숭실대학교에서 의생명은 워낙 인기학과다 보니까 한 1.9에서 2.0 정도 되면 지원 라인권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나와 있는 데이터는요 50에서 70 컷 있죠. 요 사이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대가 나온다라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학과들마다 좀 계산을 하면 되고요. IT 계열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IT 계열 같은 경우는 국민대학교는 한 2.2에서 2.35 정도가 되는데 숭실대학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8등급 그러니까 1등급 대 아이들이 좀 선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IT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 쪽은 숭실대학교가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레벨이 국민대, 숭실대 솔직히 전체적인 학과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크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IT 계열 같은 경우는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가 국민대보다 훨씬 한 단계 높은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최저를 떠나가지고 일단 등급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등급대가 조금 낮게 형성됐다라면 이건 또 국민대학교 쪽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숭실대학교는 교수님들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은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네, 숭실대학교는 인정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쪽은 확실히 숭실대학교가 좀 더 센 편이다. 그래서 1등급 때 후반 정도는 나와야지 교과 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숭실대학교 이거 SSU 미래인재 같은 경우도 2등급 때 초반은 나와야지 점수가 크게 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해서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국민대나 숭실대를 지원할 때는 최저 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봐야 되는데, 문과 같은 경우야 최저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빠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최저를 완화시키잖아요. 그러면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첫 해에 조금 더 흔들리면서 빠지는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아이가 좀 점수가 모자른 상태에서 뭔가 도전권을 형성할 때는 국민대학교의 그 분포 데이터보다는 숭실대학교 그 예측하기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그 데이터에다가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자연계 아이다, 우리 아이가 2, 3, 5가 나온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국민대보다는 숭실대학교 쪽으로 계산해서 지원하는 게 훨씬 안정권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IT 계열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국민대학교랑 숭실대학교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좀 결론을 내자라면은 두 개의 학교는 솔직히 그렇게 뭐 대학교 레벨이나 이런 게 크게 차이 나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학과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기계나 자동차 좋아하면 국민대학교 쪽으로 계산하는 게 맞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이제 학과들별로 좀 보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등급대가 우리 아이가 된다라면 거기에 맞게끔 학과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저 라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부분도 이 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아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